안녕하십니까. 솔개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우리 고1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진행한 지가 벌써 이제 3주차가 지났습니다. 어때요? 좀 잘 대비가 되는 것 같나요? 혹은 너무 어렵습니까? 혹은 아직도 공부의 습관이나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요, 우리 이제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우리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대표 강사가 직접 어떻게 이제 내신 대비를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큰 단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문제 유형을 어떻게 대비해라, 또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어떤 학습 태도를 가져가야 하는지, 또 학습 계획, 일주일의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타이밍에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고1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대표 강사가 나서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께 또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가 이제 큰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 가시면서 좀 이것들을 시행을 남은 기간 잘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본 마인드죠. 안 했다면 기대하지 말라.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요, 클리닉에 오고 숙제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건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그냥 무던하게 다니게 되면 성적이 오르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한 번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란 건 1년에 4번을 봐야 되잖아요. 그 4번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했다면 점수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설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네? 그럼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학원에서 어느 정도가 과연 하는 것인가의 기준을 좀 정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 설사 성적이 나왔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2학년, 3학년, 2학기 또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원에 다니면 막연하게 성적이 오르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또 학원 탓을 하면서 또 다른 학원을 찾게 되죠.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했다면 절대 점수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게 과연 공부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습이 아닙니다.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의 횟수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복습을 3번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습이 뭐냐? 바로 당일 복습이에요. 배운 날 복습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운 내용을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을 하게 되나요? 아니죠.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집에 가서 가방 던져놓고 휴대폰하고 이러다가 그냥 잠들어요.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 날이 되면요, 배운 것의 50%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나마 클리닉이라도 하고 주간 테스트라도 하니까 간신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 계획을 짤 때 국어 수업이 그날 있었다라고 하면 뒤에 뭐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당일 복습을 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국어 수업을 들었다가 그냥 뒤에 가서 노는 것도 문제지만 뒤에 수학하고 영어하고 뭐 또 그거 숙제하다가 시간이 가고, 이렇게 공부 계획을 짜시면 안 돼요. 그날 국어를 했으면 반드시 당일 복습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설사 없다고 해도 그냥 바로 책가방 던져놓고 침대에 누워서 카톡하고 뭐 게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배운 것은
그날 복습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교과서 정복이나 평가 문제집을 펼쳐놓고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이해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반드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당일 복습을 해달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 이제 클리닉을 중간에 하잖아요. 그 클리닉에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30분 정도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에 취약한지, 뭐 문학이라면 표현 기법이나 어떤 내용 혹은 보기 문제에 취약한지, 그 다음에 뭐 소설이라면 또 뭐 서술 기법 문제, 또 밑줄 문제, 어떤 유형에 취약한지를 스스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나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 역시 이것도 당일 복습의 개념이죠. 틀린 것을 30분 정도 다시 복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 설사 이 클리닉 뒤에 다른 학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원이 끝나고 오면 국어 클리닉 먼저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주무시거나 다른 과목 숙제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전에 30분 동안 또 지난 시간 걸 복습하고 오는 거예요. 수업이라는 건 계속 이어져요. 이게 정규 수업에서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는 이 말씀을 꼭 드릴 건데 내신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가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교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복습 자체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교재 준비 안 해온 친구는 한 주 동안 복습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책 던져놓고 수업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를 단순히 까먹고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습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전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30분 동안 설사 이 앞에 수업을 듣는 앞에 다른 학원이나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30분 정도는 지난 시간에 복습하고 오세요. 그게 또 주간 테스트로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전에는 반드시 지난 시간 걸 복습하고 오는 그런 버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핵심 정리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어떤 우리가 문학, 서정갈래를 배운다. 그럼 서정갈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 그 다음 약간의 응용,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핵심적으로 문제로 응용돼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는 그냥 보고 나서는 버리시지 말고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좀 까먹었던 앞에 거 내용, 그러니까 한 4, 50차 되면 제가 수업 시간 얘기할 거예요. 앞에 걸 다시 공부해라. 저희가 또 주간 테스트나 클리닉 때 앞에 걸 다시 보거든요. 리부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를 모아놨다가 핵심 정리용으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변별력을 가를 거예요. 문법이 지금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영어, 수학, 탐구 다 있지만 남들보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여러분이 한 번 수업을 들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선생님들, 어떤 모든 국어 선생님 누가 와도요. 여러분의 문법을 한 번 그렇게 딱 수업을 해서 이해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한 번에 이해되는 학생이라면 다른 것도 이해를 잘 할 겁니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3번, 4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안 되면 질문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질문을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의문의 변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게 그나마 문법 중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문법 요소라든지 중세국어, 한글 맞춤법, 또 2학년 대소의 화법과 언어 이런 부분들은요. 배우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 그 음문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문법이 막히게 되면요. 뒤에 가서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거 뭐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이해될 때까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답 없습니다. 특별한 답이 없어요.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어렵고 문제풀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모르고 문법은 특히나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해될 때까지 봐라. 그 다음에 이 그냥 문제를 풀 때 대충 풀지 마세요. 이게 왜 답이고 답의 이유들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고 사실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일 좋은 건 본문을 보면서 찾는 겁니다. 교과서 본문을.
그래서 풀고 채점을 하고 반드시 하나하나 내신은 끝까지 5번까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답만 있고 해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찾아야 돼요. 본문 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왜 답인지. 그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게 돼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해설지를 봐야겠죠. 해설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계속 틀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전반적으로 지문당 한 문제씩 틀리고 있다면 그 단원 전체를 좀 꼼꼼하게 교과서 전복 같은 것들을 보면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주간 테스트 30개 이하로 1차 풀이를 할 때 30개 이하 또는 뭐 40문제에서 30개 이하 혹은 30문제에서 20개 이하, 즉 10개 이상 틀리는 친구들은 반드시 전반적으로 복습을 좀 해줘야 돼요. 어쨌든 꼼꼼한 오답풀이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건 그래요.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3-4번의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일주일에 4일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돼요. 또 학원에 가서 또 수업도 들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투리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떠들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에 30분 정도 짜투리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딱 뭐 어느 요일에 내가 국어 공부를 하겠다, 이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국어 공부를 3시간 한다고 치면 하루에 3시간을 몰아서 하기보다 1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분명한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당일 복습, 그 다음에 클리닉 복습,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거, 그 수업 오기 전, 수업 오기 직전에 하는 직전 복습, 이 3가지 외에 본인이 아까 문법이나 이런 거 보강해야 되는 이러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써진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분산시켜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다가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어느 순간에는 남는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몰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하루에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이 안 나온다면 하루에 해야겠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분산시켜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까먹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몰아서보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리듬이 일정한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딱 공부하는 시간이나 휴식 시간, 이건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에는 월요일날 공부, 클리닉 매주 바꾸는 친구들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스케줄이 바뀌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학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틈나면 막 불러다 보강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 거예요. 공부의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보강해주는 거 좋죠.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화할 수 있습니까? 또 수학학원 너무 가다 보니까 탐구나 영어나 국어 공부를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런 학원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잘 못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보강은 필요할 수도 있죠. 저희 학원에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보강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죠. 나머지 과목은 망치게 됩니다. 공부의 리듬이라는 건요, 매주 일정해야 됩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같은 과목을 똑같은 분량으로 공부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어떤 공부 계획을 짜든지 간에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10대고 젊다고 하지만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의 리듬을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클리닉 시간이나 이런 거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 시간도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서 약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거고, 이쯤 됐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다른 거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변동을 해줘야지. 내가 내킬 때 공부하고, 나 지금 국어 공부할 거야.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나 지금 수학 공부할 거야. 내킬 때 공부하고, 내킬 때 쉬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듬이, 공부의 리듬이라는 건 늘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2주 정도 쉬어보세요. 학원 오기 정말 싫습니다. 학원 가기도 싫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휴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 싫거든요. 우리가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요병이 왜 있겠습니까? 일요일날 쉬어서 그런 거죠.
하기 싫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리듬으로 공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낭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질문을 안 하는 거는 제일 문제가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뭐 두 가지죠. 극과 극이죠. 질문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학생이 정말 잘하는 학생이거나 굳이 질문을 안 하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교 1등, 전교 2등 이 정도 하는 학생은 질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아예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류가 달라요. 근데 질문을 안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그냥 귀찮거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잘 못하면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탐구해 보지 않은 질문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 탐구해 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 또 본인이 복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틀렸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복습을 충분히 하고 스스로 탐구해 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 표시해 놓은 다음에 질문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을 활용해도 좋고요. 밴드 채팅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찍어서 올리면 되죠. 문제를 찍어서 보여주면 선생님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고 생각해보고, 또 현장에 와서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본인 스스로가 끝까지 탐구해보고 복습을 충분히 한 뒤에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고1 현재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어떻게 좀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좀 큰 단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일단 짜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남학생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 계획을 짜고 더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복습은 3번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상 하면 더 좋지만 그렇다고 다른 과목의 시간까지 뺏을 필요는 없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탐구하는 것이다. 누구나에게 168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부족하면 시간 더 많이 투자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휴식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분산인 겁니다. 겨울방학 때 뭐 제대로 공부 안 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따라잡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우리가 말했던 당일 복습, 클리닉 후 복습, 수업 직전 복습, 이거 외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복습, 이런 것들, 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자세, 말씀드렸잖아요. 안 했다면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안 했으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한 번 잘 나올 수 있죠?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과정이 가장 기초 과정이고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정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많은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걱정도 될 겁니다. 설계국어학원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잘 깨우치고 깨닫고 학습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가지 않는다면 학원에 그와 또한 도움도 여러분이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여러분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정말 이 선생님 말씀 드린 대로 같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발전해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계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